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여름철의 대표적인 간식이죠. 옥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곡물 중에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하죠. 주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것 외에도 기름을 짜고 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또 공업용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종자뿐만이 아니라 속대나 수염, 잎, 줄기, 뿌리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의 주식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아왔던 곡물이죠. 북미 인디언들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하게 한다고 해서 그 장수곡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영양이 넘쳐서 질병이 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중남미가 원산지입니다. 이 중남미 인디언들이 주식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입니다. 쌀, 밀과 함께 세계 3대 곡물에 속하죠. 우리나라에는 16세기 조선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발음인 옥수수로 부르고 지방에 따라서는 이제 옥식이, 옥수구, 옥수이, 옥시이로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중국 강남에서 왔다고 해서 강냉이, 강내이, 강내미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이 부족한 그 산간지방에서 식량 대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간식용으로 조금씩 재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축산업이나 가공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에 많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 옥수수는 식량 외에도 사료나 식용유, 액상, 과당, 가공식품, 전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는 그 꽃 이삭이나 종자, 속대, 뿌리, 줄기, 잎, 수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이렇게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종류는 그 쓰임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업적인 분류로 봤을 때 마취종, 격립종, 연립종, 감미종, 폭렬종, 나종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마취종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씨알 끝이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옥수수를 말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격립종은 연질 녹말이 적게 들어있어서 좀 딱딱한 그런 옥수수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그 식용이나 사료용,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통조림을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립종은 연질 녹말이 많아서 씨알이 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주로 그 옥수수 전분을 만드는데 많이 쓰입니다. 감미종은 이제 우리가 단옥수수라 그러죠. 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단옥수수 또는 초당옥수수라고 부르는 옥수수를 말합니다. 폭렬종은 이제 씨알이 좀 작고 각질이 많은데 튀기는데 가장 적합해서 팝콘 만드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 같은 경우는 이제 녹말이 거의 아밀로펙트로 되어 있어서 찰옥수수라 그러죠. 그래서 찰기가 있는 그런 옥수수를 나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생활 속에서 분류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분 구조에 따른 분류인데 이 찰옥수수, 매옥수수로 나누죠. 이 찰옥수수는 아밀로펙틴이 100%라 찰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찰옥수수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재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매옥수수는 주로 산간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이 단옥수수 중에서 당 함량이 7, 8% 정도 되면은 단옥수수라고 부르고 이 당 함량이 18% 정도 되면은 초당옥수수라고 부릅니다. 주로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옥수수는 색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 찰옥수수를 흰 찰옥수수, 얼룩 찰옥수수, 검정 찰옥수수, 노란 찰옥수수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옥수수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방역합편에서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으며 입맛을 돋아준다라고 했고, 본초 광목에서는 속을 편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뿌리와 잎은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나 담석으로 통증이 있을 때 쓰면 좋고 수염은 부기를 가라앉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추진에서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끓여서 복용하면 이뇨작용이 있다라고 했고 식물 본초에서도 중초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화계통을 편하게 하고 조절하면서 이뇨작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림차뇨에서는 색다르게 폐에 유익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옥수수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위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이것은 어느 곡물이나 다 해당되는 그런 효능이죠. 이 옥수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폐에 유익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고 또 뇌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의 어떤 그 특징인 식욕부진이나 비위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 즉 소화계통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적합한데 이 옥수수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수액대사가 잘 안 돼서 몸에 수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이 자주 붓는 사람, 또 요로결석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효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인데 이 옥수수의 칼륨은 나트륨을 체로 배출시켜 주는데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더 잘 배출시켜 줍니다. 또 그 옥수수에 들어있는 리놀산 성분은 이 혈관벽을 좀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비만이나 지방간, 현대 성인병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의 그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이 되고 또 철분 성분은 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성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루테인, 베타카로틴 뭐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 예방에 좋고 면역력을 또 향상시키고 항암 작용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안구를 건강하게 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옥수수 속대를 오래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입에 머물렀다 뱉어내면은 이 충치 예방이나 잇몸 질환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옥수수에는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옥수수 수염, 즉 옥미수라고 하는데 이 옥미수의 효능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옥수수 수염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방광경, 간경, 담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강한 게 이제 이뇨작용인데 이 옥수수도 이뇨작용이 있지만 옥수수 수염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이 부기를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강한데 만약에 몸이 자주 붓거나 수정이 있는 사람들 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옥수수 수염하고 택사, 동가피, 팥 이런 것과 함께 이렇게 끓여서 약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옥수수 수염은 신장염이나 요로 결석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주로 이 해금사나 금전초와 함께 끓여서 복용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또 습을 제거하고 황달에도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황달에는 금전초나 올금, 인진숙 이런 거와 함께 달여서 이렇게 복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담작용. 이담은 이 담즙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담낭염이나 이 관염이 있을 때 이 효과가 있고 또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을 치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옥수수를 드실 때 옥수수 알만 이렇게 드시고 속대는 많이 버려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대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옥수수 속대는 옥미축이라고 하는데 이 효능을 보면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수액대사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소변분리나 수종, 각기병, 설사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옥수수 속대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이 가장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제가 영양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치하고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기조처약에 의하면은 수종이나 각기병에 옥수수 속대를 끓여서 매일 한 차례씩 복용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수 기름은 이제 옥수수 배아에서 얻은 그런 기름인데, 이 옥수수 배아의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있죠. 이 옥수수 기름은 이 발화점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튀김 요리에 굉장히 좋은데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90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동맥경화 이런 현대 성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그 옥수수 씨눈에는 그 리놀렌산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이죠. 이게 풍부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옥수수의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이뇨작용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잘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몸이 건조한 사람, 즉 건조종합증이나 당뇨병, 갱년기 종합증 뭐 이런 걸로 해서 음이 허약해지고 화가 왕성해서 몸에 허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 튀긴 옥수수는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몸을 더욱더 건조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예, 물론 이제 물에다 삶거나 이런 것은 크게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옥수수가 오래돼서 곰팡이에 핀 거, 이건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핀 옥수수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복통 설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옥수수는 소화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옥수수를 다른 식품하고 이렇게 배합해서 먹는 게 좋은데, 옥수수만 먹을 경우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펠라그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이제 이 몸에 이 반점이 나타나거나 피부염, 위장장애, 발열,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 옥수수만 먹지 마시고 다른 거하고 배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옥수수하고 배합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것, 옥수수와 우렁이, 즉 조개류 계통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굴도 동시에 섭취하면은 아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참고사항입니다. 옥수수를 고를 때는 겉껍질이 푸르고 윤기가 있으면서 타원형으로 둥글고 당도가 높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크기가 고르고 씨알 사이가 촘촘한 것이 좋고, 수염이 마르지 않고 알맹이를 눌렀을 때 약간의 어떤 탄력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의 보관법을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수확하면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서 쉽게 딱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옥수수를 구입할 때는 이 수염을 먼저 분리해서 이 수염은 따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말려놓고, 그 다음에 이 겉껍질은 다 벗겨내고 속껍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삶은 것도 물론 냉동 보관한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를 삶을 때는 이 속껍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삶는 게 좋고, 이 냄비에다가 옥수수를 넣고 물을 채워준 다음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씩 넣는데, 이 초당 옥수수는 이 당도가 강하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중간불로 삶다가 약불로 한 1시간 정도 삶는데, 물론 양에 따라서 시간을 이제 가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압력솥을 이용해도 좋고, 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약에 삶게 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옥수수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무기질, 비타민C가 다른 곡물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우유나 고기, 달걀 뭐 이런 식품과 함께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어서 먹으면 황달이나 부종,
소변 분리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 가루에 그 백편두를 넣어서 죽을 끓여 먹으면은 비장이 허약해서 수정이 있는 사람한테 좋다고 하고, 또 옥수수 가루에다가 밀가루, 파, 설탕을 넣고 전병을 만들어 먹으면은 이 소화계통을 편하게 하고 이 소화가 좀 잘 되고 또 신장과 비장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또 옥수수 수염 50g을 물에 넣고 이 끓여서 차로 마시면은 신장염으로 인한 수정이나 고혈압에 좋다고 하고, 또 옥수수 수염에다가 차전자, 감초를 넣고 끓여 마시면은 급성 요도염이나 방광염에 이 효과가 있고, 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습열로 인한 각종 질환을 다스려 준다고 합니다. 옥수수에 또 산약을 함께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은 혈지방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먹는 옥수수 요리입니다. 이 옥수수로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옥수수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옥수수 죽을 끓여 먹기도 하죠. 또 옥수수 엿도 만들고, 또 얼챙이 국수도 이렇게 만들어 먹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옥수수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옥수수 빵도 만들죠. 또 옥수수 인절미도 만들어 먹고 옥수수 전도 부쳐 먹고, 또 옥수수 샐러드도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 중국 요리에도 옥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찜을 할 때도 옥수수 토막을 이렇게 넣고, 또 갈비탕을 할 때도 옥수수 토막을 넣어서 끓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볶아 먹기도 하고, 또 이 새우나 이 피망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 전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병을 만들어 먹고, 또 만두 속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서양 요리에도 옥수수를 많이 활용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팝콘인데, 팝콘 외에도 이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그 피자 위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팬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수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 뭐 카라멜 팝콘 치킨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요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이제 해먹지 않는 게 그 옥수수 속대를 넣은 그런 탕을 잘 안 끓여 먹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옥수수 속대 버리지 마시고 탕을 끓일 때 같이 속대하고 같이 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끓여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철에 옥수수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